안녕하세요.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돈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돈이 몰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도 매수하기 직전에 거래대금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매수하기 직전 거래대금이 과연 손익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딩 방법은 지난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고요. 데이터를 read CSV 해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양봉 개수도 여기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도 저번 시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 데이터 프레임을 read CSV 하고 1분분 차트 데이터도 read CSV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이제 거래대금을 구할 건데 거래대금이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죠. 우리는 종가 곱하기 거래량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컬럼을 만들어 주고요. 종가랑 거래량을 곱해주면 이렇게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단위를 억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여기 얼마인지를 보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죠.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1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1억 8천만 원으로 끊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뒤에 소수점 자리는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씌워주니까 뒤에 없어졌죠. 반올림을 한 겁니다. 아까는 여기 1.8이었는데 반올림 돼서 2가 되었습니다. 설마 이런 간단한 처리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진 않겠죠.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작업은 직전 거래대금 숫자 하나만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먼저 매수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사용했던 방법인데 매수 직전의 캔들만 필터링 하는 것입니다. 9시 9분 7초가 매수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수 시간보다 작은 시간들을 모아서 프레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면요, 우리가 9시 9분 7초에 매수를 했죠. 7초기 때문에 9시 9분 00초부터 그 아래 숫자들의 프레임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되면 한결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매수했던 시간은 9시 9분입니다. 여기가 인덱스 0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직전 거래대금이죠. 바로 그 다음 캔들의 거래대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63억인 걸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프린트해야 되는 것은 요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63억 원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매수하기 직전 거래대금을 추출했습니다. 63억 원이었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매수하기 직전에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있을 때 수익이 잘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 기회가 있으니까 매수하기 직전에 캔들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었다면 수익 가능성이 높을까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매매 내역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read CSV 했고 차트 데이터가 있는 CSV 파일을 하나 더 read CSV 했고요. 종가랑 거래량을 곱해서 거래대금을 구했고 매수 직전의 캔들만 필터링 한 다음에 매수하기 직전 거래대금을 추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거래대금 칼럼을 메인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한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전부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고 이것을 다 묶은 다음에 Shift M,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묶이죠.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저번에 실수했던 게 있는데 요거는 포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포문 들어가면 매번 새롭게 여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 포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죠.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일반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트
폼을 적어주고, 요거는 폼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일반화를 시켜줍니다. 저번 시간이랑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리스트에 담아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 산출한 거래대금은 money라고 변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money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작성하면 코드가 완성이 된 거죠.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몇 초가 지나고 작동이 됐는데 실행을 하면 직전 거래대금이 칼럼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례로 고려시멘트 거를 봤는데 63억 원이었잖아요. 역시 63억 원으로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직전 거래대금과 수익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양봉개수랑 수익률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전 거래대금과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직전 거래대금과 수익률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은 아웃라이어들이죠. 100억이 터졌을 때, 150억이 넘게 터졌을 때 그때 수익률을 보면 수익을 못 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보통 거래대금이 100억, 150억 이렇게 터졌을 때는 그 거래대금이 터지는 만큼 주가 변동폭이 컸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상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급등한 종목을 다음 캔들에서 매수했을 경우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00억 가까이 이미 터진 상태라면 그 다음 캔들에 진입해봐야 수익 볼 기회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일단 8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수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수수료 세금을 안 빼줬네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0.3%를 수익률에서 차감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빼주면 되겠죠. 작동을 시키고 런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이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확실히 손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직전 거래대금과 수익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스캐터 플롯에서는 잘 모르겠죠.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띕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몇 개 없는 아웃라이어들은 확연히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명확하게 알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각 거래대금별 수익률의 민값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룹바이 함수를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무식하게 쭉 한번 나열을 해본 거죠. 자, 그래도 찬찬히 훑어보면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특정 구간을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조금 1, 2억 차이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도 힘들고 딱히 어떤 패턴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어떤 구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직전 거래대금이 17억부터는 플러스가 연속으로 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억부터 21억까지는 죄다 플러스죠. 게다가 이 플러스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0.4, 4%, 2%, 1%가 되거든요. 앞에서도 플러스가 됐을 때는 1%가 안 넘었죠. 여기에 2%였던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소 긴 기간 동안 플러스가 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섞여 있죠. 그래서 여기 17억부터 21억까지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여기 앞에 1, 2억 터지는 게 아니죠.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베팅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차트에서, 그런 호가창에서 꿈틀꿈틀 대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건데 그 전에 돈이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겠죠.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돈을 넣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 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거래대금이 1, 2억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만 넣어도 벌써 직전 거래대금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직전 거래대금이 1억 원이었다. 그러면 사실 돈이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구간이었을 겁니다. 돈이 쏠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10억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구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억 정도부터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의미있게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다음 캔들에서 매수를 하니까 평균 수익률이 죄다 플러스였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도 1%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 대금이 17억부터 21억 사이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직전 거래 대금이 17억에서 21억까지 터졌다. 그럼 다음 캔들에서 베팅을 해볼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거래 대금과 비교를 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조금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우리가 발견했던 구간이 여기죠. 여기 17억부터 21억 사이가 수익이 나던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들쭉날쭉하죠. 수익 봤다, 손실 봤다, 수익 봤다, 손실 봤다. 네, 5 구간이 연속된 자리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몇 가지 조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니까 빈칸이 한글로 채워졌습니다. 직전 거래 대금이라고 적혔죠. 그리고 레전드를 true로 하니까 이 바가 수익률이라는 것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0인 자리도 선을 그어서 분간을 해주고요. 여기 소수점 한 자리가 눈에 조금 거슬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빼주겠습니다. 여기다가 S타입 int를 넣어주면은 소수점이 없어집니다. 우리 코드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소수점이 없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도 적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구간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아웃라이어였죠. 여기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나서 들어가니까 손실을 보더라. 그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는 손실 자리입니다. 뭐 91억, 100억, 153억 이렇게 터지고 나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봤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17억부터 21억 자리인데 여기는 들쭉날쭉한 다른 구간과 다르게 이 구간만큼은 5연속으로 플러스가 났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 있어 보이는 자리죠. 게다가 요 자리 옆자리들도 좀 보면은 손실이 다른 구간들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손실이 나도 작고 수익이 잘 나는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손실이 나는 경우보다 수익이 더 크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기 손실이 나던 자리도 손절이 마이너스 1%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대에서 끊길 수 있고 수익을 보면 2%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좋다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거래대금이 터질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이 더 잘 나고 더 크죠. 이것은 거래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고 들어가는 게 나쁘다는 거죠. 이것은 직전 거래대금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수익을 보겠지만 거래대금이 터진 걸 보고 진입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직전 거래대금이 30억대, 40억대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캔들에서 매수를 할 경우 이렇게 손실이 잘 나고 크다는 겁니다. 확실히 수익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손실이고 마이너스 2%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스크가 큰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대금이 30억, 40억, 100억 이렇게 터졌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거래대금이 17억, 20억 이 사이에 터졌다면은 다음 캔들에서 진입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률도 좋고 손실이 나더라도 짧고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진입할 때는 유리한 조건 하에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리의 결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구간과 손실 구간인데 17억 원에서 21억 원이면 수익 구간, 22억 원부터는 손실 구간입니다. 이에 따른 결론도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직전 거래대금이 17억 원에서 21억 원 사이라면 적극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